네, 보신 것처럼 게임 중독이 끔찍한 폐륜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게임 중독의 위험성 그리고 예방과 대책은 없을지 짚어보는 순서 준비했습니다. 네, 최창호 심리학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게임을 하지 말라는 잔소리에 격분해서 아버지를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체 이 아들의 그 당시 심리 상태가 어땠을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뭐 자기 조절 능력을 상실했다. 그러니까 뭐 자기의 감정이라든가 분노 조절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일단 통제력을 잃어버린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게임 중독이 되면은 뇌 기능 자체가 변화가 돼요. 왜냐하면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면서 전두엽은 우리가 고등 정신 영역의 판단력, 절제력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데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면서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충동성 조절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 그만하라는 것에 그냥 울컥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하는데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일단 생물학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심리적으로도 문제가 그 세상을 보는 방식이라든가 예를 들어 게임의 그 가상현실과 그 실제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심리적인 판단, 인지 능력이 또 떨어짐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또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혼자 은둔형 외톨이처럼 거기에서 이제 게임에만 빠져들고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 대인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감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규칙이나 질서 그런 것들이 없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거기에서 충동적으로 통제 못하는 감정 조절 능력의 그 파괴로 인해서 이런 폐륜 범죄까지 이어지는 거죠. 네, 이런 끔찍한 사건들을 들을 때마다 혹시 내 자식도 중독이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는 부모님들 계실 것 같은데 뭔가 하루에 몇 시간 이상 하면 중독이다 이런 기준이 있는 건가요? 시간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시간보다는 과연 거기에 빠져 있을 때 물론 이제 게임에 중독되는 것이 어느 한편으로 보면 몰입의 즐거움일 수도 있죠. 그리고 그 몰입의 즐거움을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에 빠져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어머니의 말을 못 듣는 상태. 그러면서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네. 그것이 이제 인간관계라든가 아니면 학교 학생의 경우 학교의 학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자기의 조절력이 없어가지고 부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 행동으로 나타난다든가 하면서 적응력이 떨어지면 그걸 이제 중독으로 진단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네. 아직 정신과 편람이나 정신과 기준에는 게임 중독이라고 하는 병명 이런 건 없어요. 네. 네. 자, 이 피의자 삼촌이 그 집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 아버지가 피를 흘린 채 이미 쓰러진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계속해서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섬뜩하다는 생각마저 드는데 대체 이게 얼마나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겁니까? 무서운 거죠.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어떤 타인에 대한 아픔,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 완전히 떨어져 있고 어떤 인격적인 측면에서의 파괴가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삼촌이 작은아버지가 얘가 우울증이기 때문에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겠다 해서 갔는데 담배 한 대 피우고 간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네. 순간적으로. 그래 놓고도 아버지를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사망했는데도 게임에 빠져 있다는 것은 그것은 결국은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아니면 그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 너무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그냥 그 심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결국은 게임 중독은 뇌의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네. 알아야 되는 게 자기가 사람이라고 하면 정상적이거나 조금 비정상적이거나 하더라도 아니면 뭐 울거나 아니면 막 숨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게임에 빠져 있다는 것은 완전히 병이라고밖에는 할 수 없는 거죠. 네, 이번 사건뿐 아니라 뭐 아동학대 최근의 사건들을 보면요. 부모가 게임 중독인 경우들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이게 범죄와의 상관성이 확실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상관성이 굉장히 높은 게요. 요즘에 아동학대 사건 제가 최근에 7, 8개를 보면 대개가 뭐 씀씀이해서 그 게임에 그 뭐라고 하죠? 아이템을 사는데 6천만 원 좀 썼는데 그중에 4천만 원을 그런데 쓴 경우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학대하고 매장한 사건의 그 부모도 그랬고요. 또 게임 중독에 빠져서 집에 갓난아이를 놓고 부부가 함께 게임 PC방에 가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었고. 네네. 왜 그러냐면 그 게임 중독이 될 경우에는 그 속에서 그 가상현실이 마치 자기의 현실이냐 그리고 거기서 뭐 아이템, 득템을 하거나 고수가 되는 것이 자기가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 결국은 여기에서는 이제 게임 중독만이 아니라 사실은 주변에 아까도 우울증이 관련돼 있었듯이 또 강박증이라는 것도 또 연관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주의력 결핍 장애 이런 것들이 이제 병이 배경에 있는데 그게 게임 중독으로
이렇게 빙의가 돼서 나타나듯이 네. 핑계거리로 게임 중독에 몰입할 수가 있죠. 네. 다시 말씀드리면 우울과 불안, 뭐 주의력 결핍 장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게임으로 바꿔서 거기에 몰입을 하면서 중독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결국 게임 중독은 하나의 단일한 병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의 심리적인 장애가 어울려서 총화로 나타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아이들과 일부의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무서운 거는요. 우리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전부 약간 게임 중독성, 즉 네네. 인터넷 중독, 넓게는 인터넷 중독이지만 우리 스마트폰 중독 보세요. 매일 스마트폰 이것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네. 단지 게임 중독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 대한 중독도 심각할 정도로 네. 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이렇게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은 정작 자신의 중독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미친 사람은 자기가 미친 걸 이제 모른다고 하듯이 네. 마찬가지로 자기가 중독된 건 아니다. 나는 이걸 즐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게임을 통해서 나는 뭔가 성취감과 우울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불안감도 줄어들거든요. 네네. 우리가 이제 불안한 사람들 같은 경우 알코올 중독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게 알코올이라고 하는 게 약간 우리가 마취제거든요. 그리고 중추신경을 억압시켜 주니까 불안을 잠깐 잊게 해주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게임 중독에 빠져서 난 나름대로 취미 생활을 하고 즐기고 있는 건데 왜 이걸 방해하느냐 하는데 그럼 젊은 20대가 돈도 안 벌고 부모에게 기대어 가지고 게임 중독에만 빠져 있는 게 그럼 자기의 자유와 의지와 취미나 이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젊은이라면 자기가 돈도 벌고 일정 시간에 할애해가지고 게임을 취미생활로 즐기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사회생활도 안 하면서 하는 것은 병이라고밖에 볼 수 없죠. 이런 경우에는 심할 경우에는요 강제 입원을 시켜야 돼요. 네. 그리고 그냥 그 마음의 위안만 갖고 이거 치료할 수 있는 병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확실히 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걸 질병으로 분류해야 되는지를 놓고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더라고요. 당연히 질병으로 분류를 해야 되고요. 네. 지금 이제 WHO 같은 경우 세계보건기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이것은 질병으로 이제 분류를 반드시 해야 된다. 물론 정신과 분류 기준 같은 데 보면 강박적인 도박 장애, 그런 갬블링 장애 같은 것들은 분류가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직 인터넷 중독이나 게임 중독은 분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분류가 돼야 되는 게 네. 지금 온 세계 사람들이 정보화 시대가 이루어지면서 디지털 중독에 빠져 있단 말이죠. 게임이든 인터넷이든 스마트폰이든 우리가 옛날에 삐삐 세대 삐삐가 있을 때 삐삐가 안 울리면 초조하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스마트폰이 있으면서 뭔가 메시지가 왔나 자꾸 확인해야 되고 네. 이렇게 전부 의존증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냥 개인에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인간관계에서의 상실감이 오고 소외 속에서 고립 속에서 자기의 세계만 구축하다 보니까 아이를 방치하거나 아이를 학대하거나 아니면 부부관계에서도 서로 간에 배려보다는 자기의 세계에만 빠져들거나 하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 인간적인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분류를 해야 되는데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게임 업체들은 그거죠. 아니 게임 산업 융성화 시켜가지고 나라 경제 발전에 더군다나 외국에 수출해서 외화까지 벌어들이는 네. 데다가 왜 이것을 병으로 다 분류하고 그럼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반대를 하는데 네. 그 말도 일견 타당하지만 그보다는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예방하고 치료해야 되고 저는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네. 게임 회사에서는 반드시 담배의 건강 증진 부담금이 부여되듯이 그리고 저는 술에도 그게 부담돼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게임에도 게임 업체들이 일정 부분은요. 네. 이게 게임 치료에 대한 기금을 조성을 해야 돼요. 그걸 세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게임 산업을 더 융성화하기 위해서는 그게 1,000억이 되든 1조가 되든 만들어서 거기에 중독된 사람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 아동들을 위한 복지나 아니면 그 치료를 위해서 그걸 써야 되는데 그걸 이제 반대하니까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을 반대하는데 저는 심리학자로서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근데 안타깝게도 13년도에 새누리당 신희진 의원이 예. 그래도 정신과 의사로서 비례대표를 하면서 그 법을 만들려고 했는데 업체들의 반대로다 그게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엄청난 가장 불행을 초래하는 것이 게임이거든요. 네. 물론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정부도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한다라고 하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또 이제 게임 네. 업체들이 반대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거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니고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통계청에 핑계를 미룹니다, 이거를. 통계청에 왜 핑계를 미루냐고요. 정신과 분류 보건복지에 관한 걸 보건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이거 네. 사회 문제입니다, 지금. 네, 게임 산업의 활성화는 바람직할 수 있겠지만 지나친 문제가 되는 것은 좀 막을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네, 그럼요. 그런 말씀이셨는데 네. 그 게임 중독에 빠지는 뭐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심리학적인 연구도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연구를 해야 되는데 네. 뭐 우리 심리학자들도 가난하고 교수들도 뭐 월급 받아갖고 안 되잖아요. 그런 기금을 통해서 이런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기존의 치료 방법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는 하죠. 예를 들어서 인지 행동 치료라든가 아니면 뭐 심리 치료라든가 아니면 동료 또래들을 모아놓고 하는 집단 상담이라든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는 하는데 네네. 인력도 부족하고 연구도 좀 덜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에 투자도 좀 더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경마에 중독된 거. 그럼 경마와 거기에 관련된 그 회사라든가 아니면 마사회 같은 데서 치료를 담당해 줘야 돼요. 또 정성 카지노에서 만약에 자살 같은 게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 정성 카지노도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거든요. 또 게임에 중독돼서 이런 사회적인 부작용이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연구 개발과 그걸 통해서 치료 예방과 치료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해줘야 되지만 정부도 해줘야 되지만 업체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네. 이게 정말 투자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게요. 전에는 청소년들이 주로 게임 중독이 된다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제는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청소년들이 컸어요. 결혼했어요. 아하, 네. 그러면서 게임에 그게 연장선상에서 치료가 안 되다 보니까 아이를 낳는데도 아이를 그냥 뭐 부부관계에서 난 아이지 이걸 사랑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겨우 의기투합하는 것은 부부가 함께 게임하는 정도.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방치하게도 되고요. 결국은 지금부터는 초등학교 이전에 유치원생들부터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어른들도 지금 중독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어른들도요. 누구라고 뭐 주변에서도 보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일도 안 하고 또 더군다나 가족 뭐 그런 건 둘째치고 간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 다른 돈들 빚까지 내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 사회적으로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때가 온 거죠. 네, 앞서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게임 중독이 뭐 우울증이라든지 정신학적인 어떤 질병과도 계속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떤 치료법이 적절할까요? 일단은 게임 중독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왔는지 예를 들어서 뭐 생물학적으로 온 건지 심리적으로 온 건지 아니면 인간관계의 소외나 그런 사회적인 것으로 온 건지를 파악한 다음에 우울증에 의해서 이 사람이 나타나면 우울증 치료는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우울증 같은 경우는 뭐 부작용 없이 약물 치료 같은 것도 좀 해야 되고 네. 또 불안해서 온 사람은 항불안 치료를 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인간관계에서 온 거라면 서로 간에 집단 상담 같은 걸 통해서 인간관계 회복이라든가 대인관계 훈련도 시켜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게임을 하고 싶을 때 그 욕구를 조절하는 훈련 같은 것도 시켜줘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다른 취미를 개발할 수 있도록 또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뭔가에 중독되고 몰입된 사람은 그걸 딱 끊게 되면 처음엔 초조하고 불안하고 금단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순간을 넘기면 사실은 극복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럴 때는 대체의 게임 놀이, 무엇 취미 생활 이런 것도 개발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해커 같은 경우를 긍정적으로 해가지고 국정원이나 경찰에서 그 공채를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게임 중독인 사람들을 치료해서 게임 중독 예방 치료 상담가로 키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줄 수 있느냐? 업체에서 그런 기금을 마련하고 학교나 전문 학교, 직업 학교 같은 데서 그 상담 교육 같은 걸 시켜가지고 그 아이들을 게임 중독된 아이들을 우리 심리학자들이 게임 중독된 아이들 상담하면요 웃어요. 왜냐면 아이고 박사님이 게임을 알아요. 난 고스톱 좀 친다. 대화를 안 해요. 그러나 게임에 중독됐던 고수애를 치료해가지고 상담가로 만들잖아요. 그럼 자기들끼리 대화도 잘 되면서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직업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 거기다가 중독도 치료가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네. 이걸 누가 해줄 수 있냐? 게임 업체에서 조금 돈 내고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또 학교 같은 데서 그런 걸 딱 2년 정도 교육을 시켜가지고 한다면 그러면서 일부는 게임의 디렉터로도 갈 수 있고 게임 개발자로도 보낼 수가 있는 거고 저는 그런 것들을 좀 활성화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중독된 분들은 치료를 잘 해야겠고요. 아유, 네. 중독되기 전에 이걸 예방하려면 또 어떤 점들 유의해야 될까요? 일단 아이들의 경우 이제 청소년들 경우에도 무슨 뭐 밤에 셧다운 제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지만 정말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우리가 텔레비전에 빠져가지고 뭐 집안에 뭐 대화 안 될 때 거실에 텔레비전을 과감하게 없애듯이 컴퓨터 없애도 사실 살아가는데 시장 없거든요. 그럼 스마트폰도 아이들에게 너무 중독됐다면 뺏어야 되는 거. 다만 그런 걸 절제했을 때 다른 보상을 줘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다른 데서 그 에너지를 그것을 이제 전위시켜서 승화시켜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제 지도해주고 그렇게 이끌어줘야 되는 거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조절 능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잘했을 때는 정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이제 정 안 됐을 때는 우리가 게임 중독자들을 치료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상담가로 키워가는 거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임 중독의 심각성과 대책 등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